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웃음 지도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웃음 지도사 관련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딱 좋은 직업입니다. 웃음 지도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인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과 취업 관련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차례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태입니다. 웃음 지도사에 대한 자격증 정보를 오늘 많은 도움을 줄 임정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웃음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돌아오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웃음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격증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웃음과 또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웃음의 중요성 뭐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두 분께서는 언제 가장 많이 웃으시고 또 언제 좀 행복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임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웃음 지도라는 강의를 하기 전인 것 같아요. 하기 전에 가장 좋은 에너지를 또 모아야 되고 연기자가 보면 감정이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웃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복하고 엔도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듣는데 뭔가 네네네. 행복하고 엔돌핀이 나는데요. 그러게 저도 오늘 딱 왔는데 그 에너지가 팍 와닿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입가에 와 미소가 귀에 네.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팍팍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즐거운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우신 김민지 아나운서 같은 분들 만날 때도 너무 좋고요. 조재한 박사님 같이 멋진 분을 만날 때도 반갑고요. 여기에 계신 스태프분들 이렇게 같이 하는 공간에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서 그 자체가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이런 게 웃음 지도사의 매력인가요? 내가 보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액션과 이렇게 미소와 표정이 한꺼번에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선수들입니다. 정말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새삼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웃음 지도사 직업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웃음 지도사에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부담감은 있습니다, 항상. 못 느끼면 어떻게 되나? 네,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들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지 항상 고민하는데요. 그 무대에 있으면 이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 왜? 관객들의 눈이 달라지거든요. 네. 보는 표정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계속 부담감을 갖고 무대에 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서 계속적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든 찾아가고요. 특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이 웃음 지도사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미소를 짓고 웃게 되면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이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얼굴 근육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을까요? 17개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찡그리게 되면은 6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이럴 때 웃음으로써 나의 근육을 더 승화시키는 거죠. 아름다움은 화장이 아니라 저는 미소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부터 조재한 박사님 보고 계속 웃으면서 그래 주시면. 진행을 해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민지 씨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하루 종일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서요, 두 분이 주시는 이 행복 에너지 때문에 또 이 직업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여성이 이 웃음 지도사 직업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웃음 지도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습니다. 아,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그맨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웃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는 외향적인 부분에게도 정말 잘 맞지만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분에게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직업군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분들이 네. 외향적이지 않고 마음이 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웃음 지도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는 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네. 특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 가장 매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네. 이런 분들이 또 하면 또 잘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내향분들이 이제 자기 끼를 또 발산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다는 네, 측면이기도 네, 네. 하겠군요. 네. 그럼 김소영 소장님께서는 또 여성이시니까 어떤 여성에게 추천을 하시는지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녀석? 제가 어떤 처음에는 이렇게 여성분이죠?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곰탱이 같다 그러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화가 난 듯한. 그렇지만 성격이 변하게 되는 거죠. 웃으면서. 네. 웃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웃네? 그럼 나도 더 한번 웃어볼까? 그럼 미소가 지어지면서 목소리 톤이 억양되면서 살짝 높아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활기차게 되더라고요. 나도 표현하게 되고 내성적에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녀석? 그리고 몸이 약간 좋으시다. 나는 몸이 조금 너무 이렇게 커서요. 나가기가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지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 특집으로 지금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던 여성들이 이 직업에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특히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네. 스트레스를 기존에 많이 받았던 분들, 그분들이 이 웃음 지도사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부로서 특히 전업주부분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어느 정도 교육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올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웃음 지도사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소영 소장님께서는 어떤 여성들이 유리하다고 직업을 생각하세요? 벌써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따로 오는데 바로 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네. 이럴 경우 어머니나 아버님이 밝게 웃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거를 직업에 접목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같이 필요한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근데 조재환 박사님 처음에 네. 우리 오늘 이번 주 직업이 웃음 지도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 방송에서 제가 얼만큼 웃어야 될까? 내가 웃겨야 될까? 아니면 내가 계속 웃는 모습만 보여야 될까? 이러다 괜히 또 실없이 웃게 되는 그 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웃어서 연습을 해서 아까 안면 근육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웃으면 한쪽만 입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거울을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이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울을 보게 되고 변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아름다운 미소, 좀 건강한 웃음을 오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죠. 사실 이 직업이 너무 생소하잖아요. 웃음 지도사라는 게 사실 뭐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감은 잡히지만 제가 실생활에서 많이 뵌 적은 없어서 뭐 많은 분들도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론은 일단 웃음 지도라고 하면 아까 우리 조재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웃기만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희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럽니다. 웃겨보라고 일단. 그렇죠. 그게 제일 부담될 가장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무대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웃음으로서의 효과들. 이렇게 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기능도 할 수 있고요. 환경적 기능도 있습니다 하고 그렇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들도 공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오해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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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소장님께서는 소장님께 뭐 사람들이 웃음 지도
지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오해하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 그렇죠. 있을까요? 야, 너 개그맨 같지 안 생겼잖아. 네가 개그맨도 아닌데 어떻게 웃길 거야? 그렇게 웃기는 건 아니고 웃음을 같이 함으로써 상승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같이 웃기 시작하면서 벌써 풀어져요. 관계가. 네.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처럼. 네.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 오해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아까 말처럼 개그맨이나 이 맞습니다. 코미디언의 직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네, 네. 아니면 본인은 안 웃더라도 상대방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가 그게 또 맞는 거냐.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워낙 또 화를 많이 냈고 또 이렇게 우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웃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그렇죠, 부분도 또 오해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 그럼 대표님 이 웃음 지도사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한 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정규 과정으로는 대학교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요. 네. 이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이걸 학과로 만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양성한다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평생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웃음 지도 과정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과목에도 중간중간 들어가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교는 특별 과정을 꼭 넣어가지고요. 네. 취업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지도를 넣어서 좀 행복을 느끼면서 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취업이 잘 되라 이런 과정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웃음 지도사 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 해피 바이러스를 주시는 두 분과 함께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자격증 관련 수업 영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웃음지도사 자격증 수업 촬영을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한 강의실. 많은 남녀 수강생들이 웃음지도사가 되기 위해 모여 있는데요. 본격적인 자격증 실기 수업 전에 집중력을 높이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강의실. 강의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도 웃으며 할 수 있겠죠. 우리 강사라면 무대에 서서 집중하는 기법들이 필요하거든요. 관객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스팟 기법, 강의 집중 기법을 같이 했고요. 처음에 잘할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많은 것들을, 기법들을 배울 수가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감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웃음지도사 실습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웃음지도사는 스스로 웃는 모습에도 자연스러워져야 하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즐거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랑 장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남편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합병이 왔는데 그 합병이 막 이게 안 빠져나가니까 그거 이 합병이 답답해갖고 왔거든요. 지금 다 날아가고 식구들이 다 바뀌었어요. 저희 안 바뀌는 남편이 본인 입으로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다녀요 집에서. 이번에는 웃음과 함께 안마를 하는 시간인데요. 웃음을 통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의 활력도 찾는 과정입니다. 웃음지도사로 실전 강의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피곤해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청중들에게 웃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웃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또 둘째는 그 웃음이 처음에는 좀 억지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젖어서 그 웃음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전파할 수 있다는 또 자신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지도사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웃음을 유도하는 기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웃음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본인만 웃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웃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심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웃음 치료사, 웃음 지도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 웃음 지도사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먼저 임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웃음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 자격증으로 현재 한 60여 곳에서 많은 자격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민간 자격증이라 해도 우리 사단법인, 국제법인이 있거든요. 네. 이 법인에서 많은 자격증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은 일단 1급부터 해서 2급, 3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자격증을 접할 때는 3급이라는 자격증으로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2급, 1급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좀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원래는 30주 과정, 뭐 20주 과정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금 1박 2일 과정 그래서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이면서 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자격증을 획득을 하려면요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시험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데요. 필기시험은 80점, 실기 점수 80점에서 네. 총 합산 80점 이상 돼야지 자격증을 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네. 일단 뭐 80점 다른 뭐 필기 시험보다는 점수가 한 20점 정도 또 높은 거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 한 어느 정도 되면 뭐 남성과 여성 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은 뭐 한 반에 네. 웃음 지도사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된다면 네. 20명 정도는 여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명 정도는 남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소장님, 이 자격증 소지자 수와 또 현장에서 일하는 웃음 지도사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소지자 수는 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오, 네. 굉장히 많죠. 네. 그 남녀 비율은 3대 7, 남성이 3, 여성이 7입니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여성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3대 7 정도인데 현장에 사시는 분들은 보면 3, 3 정도? 네, 3, 3일 수도 있고 3대 7로 갈 수도 있고 네. 3대 5로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딱 구분 짓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전체적인 비율은 3대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성 수강생들 중에서 연령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웃음 지도사 연령대는 한 정말 골고루입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네. 그리고 80대까지? 예, 80대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랍니다. 예, 정말.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네.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좀 더 많은 일.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까 저희 경력 단절 아닙니까? 네.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또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딱 40대에서 60대 정도 네, 보여야 네, 되는데 그러면 최고령 자격증 취득하셨던 분 그 나이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까 80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만나본 중에 82세까지 있으셨어요. 82살에 네. 취득을 하신 건가요? 너무 잘하세요. 맨 앞에서. 지금도요? 지금도 그분은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대학이라고 해서요. 예. 거기에 가셔서 강의도 하시고요. 노인대학 가셔서 재능기부도 해주시고. 깜짝 놀랍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네. 항상 물어봅니다. 그 배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힘을 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웃음 지도사 자격증의 시험 기간과 또 횟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횟수가 기간마다 틀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반과 주중반이 있어요. 네. 회사원분들이나 직장인 아니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1년에 저희가 이 웃음 지도자 과정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원이 좀 모여야지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네. 10명 이상이 돼야지 이 연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진 1년에 한 40번 정도 그렇게 자격증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웃음 지도사 자격증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먼저 임 대표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웃음의 이론이 있습니다. 웃음의 네. 이론에 대해서 먼저 웃음을 왜 배워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웃으면 엔도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그냥 웃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뇌까지 전달하는 게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7초에서 10초까지가 걸린대요. 네. 그러면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뇌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지 네. 웃음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웃음의 필요성입니다. 왜 웃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뭐요? 본인 거울 보면서 표정이 어떤지 이 표정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각박하게 살고 있었구나. 네.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 저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이 나오신 분들, 전문가분들 보면서 이렇게 막 보면서 웃고 있는 경우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계속 웃게 되네요. 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나와라 엔돌핀 해서 이제 7초에서 10초 정도 네, 이제 맞습니다.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분들이 그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인가요? 먼저 웃음 지도사 오실 때요. 네. 웃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야, 웃기만 하면 자격증 주나 보다. 네. 그러나 이 웃음 지도사라는 부분을 보면 그 안에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강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몸에 정말 좋은 것들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살짝 얘기해주면 너무도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세요. 시험 문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다시 알려드릴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웃어서만 되는 게 아니네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방금 잠깐 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나요? 정말로 이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분. 아까 얼굴 근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얼굴 근육만 얘기하면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아, 직접 보여줘야 되거든요. 무대에서 강사가 직접 입꼬리를 올립니다. 눈웃음을 칩니다. 상대방을 3초간 바라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때 가능해요. 박사님 지금 벌써 표정이 너무 좋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벌써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를 바라보십시오. 눈이 꼬릅니다.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웃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 또 저희가 마음이 열리면 네. 바로 이론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웃음의 스팟 기법이라고 있어요. 스팟 기법. 네, 스팟 기법. 무대에 있으면 누구나 집중하고 싶거든요. 네. 그럼 관객들 청중들을 어떻게 집중시킬 것인가. 그럼 먼저 본인이 강사가 웃음에 대해서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이걸 우리는 스팟 기법이라고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이게 우리 MC님 계시지 않습니까? MC님 미모도 아름답지만 말 그대로 말을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스피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웃음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뭔가 부담감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집중하게 되면 웃음의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객들에게도 직접 같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들, 시그널,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왜냐하면 혼자 웃으면 네. 네. 정말 혼자한테만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함께 웃으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33배 효과가 있대요. No. 나오는 호르몬 자체도 그렇고요. 네. 기쁨도 그렇고요. 즐거움도 그렇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웃음의 공동체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 웃음의 생활화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네, 교육만 받고 나서 네. 그다음에 저 문을 나갔을 때는 다시 웃지 인상 않고 쓰고. 그렇죠. 얼굴 표정 딱 어두워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 못 준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즐거움과 행복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방금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스팟 기법이라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이 청중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사실 강의 관련 직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강의에 집중시킬 수 있다, 청중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두 분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네. 무대에 서면 어떻게 웃겨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집중시켜야 돼요? 이런 분들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면 레크 기법이라고도 저희 얘기를 했는데 네. 손위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손가락만 이용해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엄지와 말 그대로 새끼손가락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MC 가. 아, 이거 해봤는데 어렵던데. 요 잔해운의 집중력 기법이거든요. 제가 바꿔 하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바꿔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꿔!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손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환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바보가 된 느낌인데요? 네, 엄지와 새끼손가락 하면서 좌뇌운의 인지바탈, 집중을 시켜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바꿔. 이렇게 하면서 바보가 된 직접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야, 웃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엄지와 새끼손가락 네. 아니면 엄지와 검지하면서 엄지 했을 때는 뭐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최고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중이 확실히 되긴 하네요. 제가 집중이 못하는 됐죠. 걸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길거리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죠? 왜 지나가다 이런 줄 알거든요. 네, 소장님께서는 또 워낙에 청중을 집중시키는 걸 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청중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소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미모? 것도 있을까요? 저는 딱 일단 인사는 들어가고요. 네. 가위바위보로 시작합니다. 오.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남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날 상황에 따라 나랑 똑같이 낸 사람을 세우느냐, 네. 나보다 진 사람을 세우느냐, 네. 나보다 이긴 사람을 세우냐는 청중을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날에 딱 다 집중을 하죠. 오, 네. 굉장히 이렇게 좋네요. 고급 스팟이 있고요. 이렇게 살짝 쉬운 스팟이 있습니다. 네. 아, 저도 그거 하다 보면 여기서 딱 한 가지 저는 더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문화상품권을 딱 들고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집중도는 더 커지더라고요. 선물공세. 아, 그러면 문화상품 하나 딱 보여주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또 이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전혀 틀립니다. 전혀. 그렇죠. 눈빛부터 달라요. 그래서 보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실습 이제 필기 끝나고 나서 이제 실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뭐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나요?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저희가 실기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실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직접 많은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20명이면 20명 앞에서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막 긴장되고 떨리고 우리 이걸 무대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배운 거를 직접 해본다는 게 네.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재밌는데 본인이 하면 정말 정작 재미없어지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 소재 이런 부분들도 조 굉장히 박사님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제가 좀 많이 주로 하는 거죠. 아,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웃겼는데 그죠. 자, 그렇던데 지금 보면 일단 뭐 말을 할 때 정확한 발음, 그다음에 듣기 좋은 발성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청중들도 듣기도 쉽고 시청자분들도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제가 민지 씨한테 하나 좀 질문을 뭐죠? 하고 싶은데 아나운서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연습을 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 웃음 지도사하고도 좀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성 같은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 목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해서 배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하면 오랜 시간 좀 말을 해도 목이 많이 아프지 않다고 네. 배웠고, 그래서 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 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뭐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단모음보다는 이중 모음을 확실히 발음을 하는 연습을 해야 좀 네. 또박또박 연습을 해야 좀 발음이 잘 된다고 하고요. 또 제가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보다도 시청자분들을 끌어당기려면 네. 아무래도 웃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자격증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웃음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임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처음에는 편안하게 옵니다. 자격증 요거 한번 따면 너무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실적인 건 뭐냐면 저희가 첫날 과정부터 필기 테스트를 보거든요. 네. 네.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실기 테스트를 보다 보니까 부담감을 정말 많이 가지세요. 네. 그러면 가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강사님이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것처럼 아. 항상 강조를 해드려요. 그러면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얘기한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거를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이 꼭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실기 테스트 봤을 때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이번 시험 80점 괜찮아. 내가 잘할 수 있어. 저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도전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 취득에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센스 문화가 딱 채고 이런 분도 있지만 실제로 취득할 때 좀 실패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세 개의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말씀드리면 웃기면 합격이야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업을 하면. 들었는데도 네, 수업을 들었는데 웃기만 하면 되지. 어, 이거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만형이라고 얘기해요. 아, 자격증, 필기, 실기 꼭 봐야 되는데요. 네. 강사님, 저는 그냥 웃을게요. 자격증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면 웃음 지도사 국가시험 자격증 아니잖아. 뭐 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예. 야, 이 자격증이야 뭐 대충 하면 대충 하면 뭐 자격증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으로 저는 정말 못해요.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웃음 지도사 실기할 때는 꼭 얼굴 표정을 보면서 좋은 점수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부끄러워서 네. 웃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형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형분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웃음 지도사 관련 자격증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좀 어떤 방향일까요? 정말 뭐 많은 개선들이 필요하겠지만요. 네. 일단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도 좋겠다는 네. 겁니다. 저희가 경력 단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부에게 새로운 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웃음 지도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또 키우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사님은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자격증을 보셨잖아요. 네. 이 좀 색다른 웃음 지도사 자격증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실제로 이 웃음이라는 게 실제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자격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1인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웃음 지도사 이런 과정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 왔고 네. 일단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커지게 됐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직업군으로 형성될 때 이제 뭐 자격이라든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되는 네.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자격 부분이고요. 이러한 웃음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뎁스를 가지고 갈 것이냐. 네. 그래서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정신의학 쪽이라든지 신경 정신과 쪽 이런 쪽에서도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네. 의사분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영역을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교육기관마다 또 이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완성치가 않게 되다 보니까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교육기관, 즉
이게 뭐 40시간이냐, 80시간이냐 이런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짜여진 게 없다 보니까 네. 1박 2일 코스로 해서 자격증이 많이 나왔다. 그럼 그에 대한 희소성과 전문성을 그렇죠. 아직까지 받기는 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건 내부적으로도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좀 표준화시키는 네. 이 부분을 먼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웃음 지도사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웃음 지도사의 업무 영역인 강의처의 취업과 또 창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자격증 취득한 후에 웃음 지도 진로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복지관, 노인대학, 학교, 병원, 공공시설, 그다음에 군부대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웃음 지도에 대한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근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편인데 또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들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시면 굉장히 많이 활동 영역이 넓어질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대상별로도 굉장히 가능하죠. 똑같은 복지관이지만 또 대상별로 다 틀리고 네네. 기업마다 대상마다 틀리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건 무궁무진하다, 네네. 다양하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웃음 지도사분들이 이제 취득하고 활동하시되 가장 인기 있고 좀 선호하는 이러한 취업처가 있다면 어딜까요? 요즘은 학부모 특강에 웃음 힐링 코너가 있습니다. 네. 웃음 힐링 코너요? 네. 부모님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시니까 감정적으로 아이들하고 많이 공감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웃음으로 풀고자 학교에서 많이 이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머니 만약에 경력 단절된 여성이 이걸 하게 된다면 네. 훨씬 다가가기가 쉽죠. 왜? 나와 같은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네. 그럼요, 각 장소별 특징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3곳 정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노인 관련 기관 그리고 선생님 특강 또 군부대 특강의 각각의 특징과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노인분들은 또 이게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한 말을 또 다시 하세요. 그렇죠. 내가 그랬어 이거를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그러셨어요라고 대답만 네. 해주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답으로 들어가고요. 네. 군부대 같은 경우는 워낙 활기가 왕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그냥 존재 자체가 웃음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이 선생님들은 감정 노동에 너무 지쳐 계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웃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같이 먼저 웃는 것보다 공감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웃음을 지도하시기가 편하시죠. 그렇군요. 네. 실제로 아까 잠시 듣기로도 이 노인분들이 했던 말 많이 한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저도 이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네. 이야기하면서 이 까마귀 이야기를 같이 네. 까마귀 네.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번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러면서 아버지 몇 번 물어보냐 이랬는데 어릴 때 그 일기장을 보니까 거의 한 50번을 이 물어봤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부분이 인성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 코드가 꼭 웃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인성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같이 있는 거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 웃음지도 강의하실 때 네네. 실제로 이게 과연 이 강의했을 때 돈이 좀 될까? 이게 좀 보수가 될까? 네, 약간 비용이 이제 들어올까?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다니시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다 보면 어느 분야의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면 이제 취득하시면 일단 초보의 실력을 키우고 앞으로는 이쪽 분야로 가시면 훨씬 더 좋겠다.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정말로 많은 기관에서 지금 웃음에 대한 것들의 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얘기했던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 네. 지금 학업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도 정말 수능이라는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웃음 강의를 좀 많이 원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복지기관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남은 돌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강사를 불러줬을 때 아직까지 웃음 지도사에 대한 강사료가 정확히 보수가 정확히 측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3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5만 원. 지금 시간당 이야기하시는 시간당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한 시간당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역할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스타 강사라고 해서 네. 명강사라고 해서 100만 원도 넘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많은 경력과 그다음에 많은 곳에 또 재능 기부와 경험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요즘은 특히 기업체에서 그렇죠. 많은 강의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회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좀 생각해보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웃음 지도사 과정 교육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가정 병행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문화 개선, 뭐 그다음 부서와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 갈등. 커뮤니케이션, 예, 뭐 예. 갈등 해결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네, 하게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웃음 지도사가 돼도 처음부터 이 강의장에 서면 굉장히 좀 떨리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웃음 지도사로 나서기 전에 관련 경험, 뭐 보조 강사라는 식으로 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곳을 보조 강사로 따라가셔서 경험을 쌓는 겁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실 적에 청중의 관객들의 느낌은 어떠한지, 반응은 어떠한지, 네. 그리고 호응도는 어떠한지를 느끼시면서 같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네. 이게 쌓이게 되고요. 한두 번 해갖고 이게 될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청강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주시거든요. 이렇게 아시는 대표님들을 따라다니는 게 편하고요. 저도 같이 따라다니는 걸로 한 명 같이 이게 호흡이 되거든요. 네. 이럴 때 반응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 뭐 강사님들을 따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뭐 보조 강사와 진짜 그 본 강사와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격증 취득하시는 그 협회에서 이런 강사님들과 연계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로 이게 다 모임이 되어 있고요. 자기가 요청하게 되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 그렇다면요. 실제로 이제 웃음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강의처에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할 때 이력서에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쓸 텐데 좀 어떤 점을 강조하면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은 너무 그렇죠. 틀리잖아요. 환한 미소를. 네, 일단 미소 짓는 얼굴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SNS 홍보도 필요하죠. 네.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건지를 블로그 작업도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빨리 면접 보고 싶어요. 하잖아요, 기관에서는. 그럴 때 이제 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실제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면 그 면접관을 말 그대로 웃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좀 설명 좀 옷차림 해주시죠. 같은 경우는 너무 화려하지 않는 경우를 권해드립니다. 네. 웃음하니까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뭐 코에다 빨간 코를 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면접은 그렇게 가지는 마시라고 전해드리고요. 네. 네. 이 코드가 기업에 있는 웃음이면은 웃음에 대한 키워드가 뭔지를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가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포멀한 그렇죠. 거기다가 또 만약에 노인 복지관을 간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조금 더 편안한 의상을 예, 입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에 유도를 하게 됩니다. 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웃음 지도사 업무를 위해서 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뭐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또 웃음 지도사가 또 약간의 게임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님처럼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면 조금 더 그렇겠네요. 이게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레크레이션에 이 웃음 지도,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보통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혼란을 일으킬 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나요, 이게? 제가 뭐 말씀드리면 너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이제 웃음 지도사를 하기 전에는요, 어떤 자격증을 먼저 따냐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탑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네, 기본이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왜 따는 부분이냐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레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레크레이션도요, 무대에 섰을 때 웃음이라든지 긍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과 레크레이션은 거의
똑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구분하는 건 이건 정확합니다. 일단 레크레이션은 청중도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기법을 예. 가르쳐 준다면 웃음 지도자는 그 청중들과 관객들에게 이 즐거움이, 이 웃음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사회적으로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웃음 지도사가 좀 더 넓은 분야로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너지를 내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좀 많이 지식을 병행을 해서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네네.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강의처에서 주로 원하는 웃음 지도사의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는요. 네. 조직 간의 부서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팀워크라든지 팀빌딩으로 웃을 수 있는 기법들을 좀 많이 요청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과다해서 너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웃을 수만 있게 해주기만 해도 네.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합니다. 네. 관공서 쪽이에요? 네네, 오히려. 네. 그러나 관공서에 있는 분들을 쉽게 웃게 만들다는 건 어렵거든요. 아, 이 웃음 치료사 이게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군요. 어느 강사나 네. 다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확실히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웃어야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부서 간의 역할들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웃음 지도사라는 게 경력이 쌓여야만 좀 잘 해낼 수 있는, 경력이 쌓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장님, 그렇다면 이 초보 웃음 지도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웃지를 않네? 내가 막 웃었어요. 근데 네. 웃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관공서 계신 네. 분들 되게 딱딱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그걸 전환하셔서 억지 웃음은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거 지금 억지 웃음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참 쉬운데, 대표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이게 초보 강사면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강사는 뭐냐면 그 흐름을 딱딱 끊어요. 그러면 관객들의 상황도 보고 관객들이 어떤 제스처를 주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게 경력이 있는 강사들인데 정말로 이런 눈치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그냥 웃어요. 즐겁습니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들을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선물도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웃음에 대한 스티커라든지 웃음에 대한 화해탈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점점 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에 대한 웃음이 왜 필요한지 웃으면 어디에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부서 간에 어떤 부분을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네. 분명히 알려줘야지 네. 그들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네. 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을 때 그 분위기,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죠. 예. 네, 저도 가끔 박사님과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을 계기로요, 이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이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도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힘내실 수 있게 웃음 지도사로 성공하신 분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네. 하나의 사례를 들으면 네.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환갑을 조금 넘으신 분이세요. 나이가 네. 많으신 근데 이제 천안에 과수원을 하십니다. 예. 그럼 과수원에 사과하고 배를 하시는데 그 전에 태풍이 오고 벌레가 먹어서 농작물에 있는 수확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이 슬픔이 막 되다 보니까 네. 상처를 받게 되고요. 네. 우울증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자녀가 너무도 봤을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협회 기관에 등록을 해준 겁니다. 오셨어요, 직접. 네. 네. 앞에서 정말 처음에는 우울하게 따라하시지도 않고 정말
얼굴 표정 아시죠? 썩소 막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하루 과정, 이틀 과정 되면서 점점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고 네. 나중에는요 실기 테스트를 보는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이 웃음을 찾아서 너무도 기쁘다고 하시고 꼭 내가 천안에 다시 돌아가서 네. 과수원하면서도 정말 즐겁게 웃겠다 이런 분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정말 며칠 있다 한 달, 두 달, 3개월 있다가 방송에 나오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봤더니요 어떤 방송이냐면 정말 자동차, 담벼락, 그다음에 과수원까지요 웃음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웃고, 과수원에 이동할 때도 웃으면서 가시고, 그다음에 잘 될 거라고 웃으시고, 실생활에 정말로 이 웃음을 생활하면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해서 방송에 또 나오시면서 정말로 많은 걸음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음 대신에 웃음도 드리면서 농작물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과수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두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배가 훨씬 정말로 주렁주렁 매달려서 훨씬 더 수익도 되고 저희 옆에로 배도 보내주셨어요. 다 우리 강사님들 덕분에 이 웃음을 알아서 정말 많은 부분이 됐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웃음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알고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태풍이 와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웃으시고. 소장님 소개 한번 주시죠. 저는 좀 아픈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실명을 거론해도 된다고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홍영순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근육마비로 몸이 굳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경력단절로 생활도 좀 어렵고 자녀 두 분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꺼져가는 마음으로 저희 옆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웃기라도 해서 좀 건강을 되찾아볼까? 근데 웃음 사례로 본인의 완전히 인생을 역전하셨습니다. 나비의 꿈이라는 걸로 가수로 데뷔를 하셨고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아마 인터넷 들어가시면 나올 겁니다. 이로 인해서 웃음으로 인해서 삶을 다시 승화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의를 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굉장히 한번 감동적인 보시면 좋을 것 부분입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웃음 지도사 생긴 그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 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오래가는 웃음 지도사 분들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심이 많으신 분들이 웃음 지도사로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이나 청중들 어차피 만나서 웃음이라는 것들을 드려야 되고 긍정이라는 걸 같이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려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인간관계입니다. 주위에 보면 인간성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이 웃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같이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요 임정택 대표님 그리고 김소영 소장님과 함께 웃음 지도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웃음 지도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웃음 지도사는 이제 현실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내가 자녀이든 회사이든 기업체이든 이 웃음이 생활화가 돼야 되고요. 이 웃음의 생활화가 되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성이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많은 어렵고 힘드신 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도 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저는 웃음은 생활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주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엔 들어갈 수 없지만 특강 과목으로는 이게 인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웃음으로써 행복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서 이 웃음 지도사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웃음 지도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전업주부님들 그리고 경력 단절 갖고 있는 새롭게 도전하는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주부님들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웃음에 대해서 많은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는 부메랑의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네. 웃음은 나에게 돌아온다. 곧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 웃음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도전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넘치는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더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얼굴 밝았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의 훈훈한 분위기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던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웃음 지도사 관련 빅데이터 분석과 직업평가 그리고 직업 뉴스 이야기 코너죠. 잡 이수다 코너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